선조 23년 견의 꿈. 초이가 궁에서 돌아오지 않아 견은 궁 근처로 마중을 나갔다. 노인이 궁을 나서고 있다. 초이는요? 연애가 있다. 초이는 내일이나 돌아올게요. 노인은 계속 걸음을 옮기는데 는 그 자리에 계속 있다. 뭐하는 개냐? 어서 가지 않고. 견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. 은여들이 연애에 불려다니며 기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들었다. 중종이 법으로 금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. 지금 궁 안에 연애가 있으니 초이가 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거다. 왜? 견이 소리쳤다. 노인이 멈춰섰다. 왜 스승님은 초이를 은여로 만드셨나요? 스승님이 말씀하신 의술이라는 게 고작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던가요? 얼마 전부터 제조대감이 초이를 탐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. 그에 대한 원망이 솟구친다. 손녀라고 해놓고 어린 시절부터 오갈 곳 없는 어린 것들을 데려 의술을 익히게 한 것도 다 제 욕심이었을 거다. 자식 없는 노인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대를 이으려 했던 걸 거다. 견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. 이경이 되어서야 궁을 나서는 제조대감이 보였다. 그 옆에 초이가 있었다. 치안 제조대감이 초이를 근처 기방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. 내일 사시에 오게 제조대감은 수행원들을 보냈다. 견은 기방 담벼락에 숨었다가 대감 목에 단도를 꽂았다. 대감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. 수행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. 모르는 일이야. 괴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야. 초이의 눈이 흔들렸다. 견은 달렸다. 수행원들도 달렸다. 반군까지 더해져 수십 명이 견을 쫓았다. 산으로 달리는데 횃불이 우르르르 달려들었다. 절벽으로 굴렀다. 눈을 뜨니 동굴 아니다. 움직일 수 없다. 그대로 있거라. 노인이다. 스승이자 아버지. 노인은 나무를 덧대어 견의 다리를 감았다. 왜 그랬느냐? 견이 고개를 돌렸다. 사람을 살리라고 의술을 가르쳤더니 그래서 사람 목에 칼을 꽂은 게냐? 견은 노인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은 누그러졌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노인이 괘씸했다. 스승님이 초이를 최대감 옆에 둔 것입니까? 그렇다. 스승님은 내 손녀이니 빼달라고 했어도 되었을 겁니다.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? 또다시 원망이 솟구친다. 제조대감의 신임만 얻으면 이제 너희가 쓴 책을 궁중의서로 만들 수 있었다. 너희 뜻대로 명나라에 전해줄 수도 있었다. 그게 다이옵니까? 겨우 그 이유가 다이옵니까? 그것이 초이를 그 늙은이에게 바칠 이유가 된 것입니까? 노인은 조용히 약초를 찧었다. 그 방법뿐이었다. 초이와 네가 쓰고 있는 책이 궁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 방법뿐이었다. 궁이란 곳은 수많은 권력 다툼이 있고 그 안의 원칙이란 오직 힘뿐이다.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의술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. 너희가 쓴 책을 올리면 누가 좋은 책이라고 칭찬하며 궁에서 의서로 쓸 줄 알았느냐? 궁에는 이미 많은 의관들이 있다. 그 나름의 서열이 있는 게야. 그들이 집필한 책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이 있어. 어휘까지 했다는 사람이 고작 이런 노인이었다. 어휘도 지금의 간책을 써서 올린 걸 거다. 견은 스승을 더는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짐했다. 동이 트면 강군이 올 거다. 내려가야 한다. 견은 움직일 수 없었다. 업히거라. 견은 움직이지 않았다. 내 이놈 당장 업히거라. 니놈이 발각되면 초이라고 무사할 것 같으냐? 노인에게 업혀 견은 집으로 돌아왔다. 뒷산으로 내려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. 집에는 이미 초이가 와 있었다. 초이는 안도한 얼굴로 달려 내려왔다. 광에 숨기거라. 뒷마당에는 비싼 약초를 보관하는 작은 광이 있었다. 광 주위에 둘러가며 집과 장작, 각종 기구들이 잔뜩 쌓여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만든 광이었다. 관에서 이놈을 찾거든 한 달 정도 전국을 돌며 약초 수집에 나섰다 말해라. 초이는 광에 있는 견을 위해 정성 들여 상을 차리고 내내 그 옆을 지켰다.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. 미안해. 초이가 운다. 그런 말 그만해. 수척해진 견이 말한다. 관에서 의심하는 것 같지만 아직 아무도 몰라. 스승님은 어쩌고 계셔? 똑같지 뭐. 한자보고 그렇게. 견이 무슨 결심을 한 듯 말한다. 무슨 일이 있더라도 궁으로 돌아가선 안 돼. 초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. 마포나루로 가서 정씨 아저씨를 찾아. 처음부터 널 궁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. 그냥 민가에서 같이 의술을 펼쳤으면 좋았을 거. 견은 구석밭 상자를 꺼냈다. 그 안에는 10여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. 스승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고 그 책을 정씨에게 드려. 광의 문이 열렸다. 노인이 들어왔다. 이제 잠잠해진 것 같으니 나오너라. 방에는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. 스승은 술을 2잔 연거푸 마셨다. 제조대감은 궁의 살림을 총괄하는 만큼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다. 너희들이 쓴 책을 의학교육서로 올려주겠다고 했다. 제조대감은 그 약의 유통 수익 많은 부분을 가져가기로 하고 승낙을 했었다. 나는 그렇게라도 이 약이 널리 퍼지길 원했다. 내 생각이 틀렸다. 하지만 제조대감은 그날 초이를 품으려 했던 것이 아니다. 초이가 제조대감의 의중을 살피고 대감의 결심을 굳건하게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다. 저는 사람을 살릴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. 자복하러 간청으로 갈 것입니다. 노인은 잔을 콱 내려놓았다. 시끄럽다. 내일부터 한자를 보거라. 노인은 서찰을 꺼냈다. 읽어보거라.
견의 눈이 커졌다.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했을 것이다. 서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. 기방 문을 열면 그 계집을 죽일 자객이 나타날 것입니다. 대감님은 기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하십시오. 우리가 의서의 체계를 바꾸려 하는 것을 알고 의원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야. 민가에서 우리가 약을 쓰는 것이 잘 낫자 소문이 돌아 의관들이 언짢아 하던 참이었다. 내의원 사람들도 궁으로 들어오는 약재를 독점하면서 많은 돈을 챙기고 있었다. 우리가 거슬렸겠지. 제조대감 비리를 들고 협박을 했던 모양이다. 대감은 나와 한 약조를 어길 작정이었어. 그러니 네가 아니었으면 분명 내가 죽였을 것이다. 그러니 제조대감도 내가 죽인 것이다. 견은 무슨 결심을 한 듯 말했다. 내일부터 환자를 다시 보겠습니다.